또 이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게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관련된 얘기예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뭐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론조사를 당비로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대통령 되려고 여론조사 한 거였어.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기사를 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심각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빡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윤리를 동원해서 이거 사실관계를 조사해라라는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부 당 지도부는 에이, 그거 자꾸 왜 우리끼리 분란, 그걸 왜 더 크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이 그렇잖아. 네. 이 사람은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언론 매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원희룡은 이 부분을 TV 토론회에서 나한테 질문을 했다.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이 사실은 여연하고 총선 백서 발간하는 팀에서 알고 있었는데 여연 원장은 나랑 친하니까 얘기 안 했을 거고 그러면은 총선 백서 담당한 위원장은 조정훈. 네. 조정훈은 나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조정훈이 했어? 조정훈을 영입한 사람 누구야? 이철균네?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간첩당 되는군요. 조직도가. 네. 그러니까 이철규랑 가까운 사람은 여사님이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여사님이 대통령실에서 나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뒤에서 공작한 거 아니야. 네. 이거는 큰 문제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그냥 쉽게 뭐 무마되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상당히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탈당했잖아요. 네. 그래도 조사할 수 있어요? 이제 윤리위에서는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말 개빡치는 개빡치는 그런 사건임이 분명하고 네. 근데 이제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미 탈당을 해버렸고 네. 물론 형사 고발하면 이게 좀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사실 뭐 당에서 고발하고 뭐 징계한다고 뭐 당원권 박탈 뭐 제적 이런 건데 네. 이미 스스로 아서 탈당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렇지만 크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누구 뭐겠어요? 용산 네. 대통령 들어라. 어쨌든 선전포고다. 예. 용산에 대한. 예. 네. 선전 지금 봐서는 저는 계속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결심을 안 한 것 같아서 선전포고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네. 분노를 표출한 것 정도 분노 표출.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거냐? 네.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표현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명수 기자한테 니네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때 뭘 하겠다는 거는 아니 이 총선에 써야 될 거를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대권주자 이미지에서 사적 용도로 썼다. 사심이 가득하다. 네. 이렇게 공격할 거야. 공격하면 되고 이런 네. 표현을 써요. 네. 그러면 물론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만 니네가 우리가라고 나누는 건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그게 많고 물론 그때는 7월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실을 나온 다음이지만 그때 나경원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나는 그런 일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당사자의 말들은 그냥 당사자의 말이 중요한 팩트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믿지는 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나경원 의원이 이런 걸 공작하고 그럴 스타일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맞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그때 공격을 세게 한 건 원희룡 후보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이 나경원 캠프에 몸을 달고 있으면서 원희룡 후보를 도왔나?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네. 그러면 최소한 용산과 소통하면서 했을 가능성. 전 그건 아주 크다고 봐요. 네. 물론 요거는 뭐 수사를 하지 않고선 드러나기가 힘든 일인데 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그 대가로
보증보험의 감사라는 네. 연봉도 좋고 그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법카도 450만 원 넘게 나오고 네. 하태경 의원이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보험연수원장 같잖아요. 네. 연수원장이 돼 있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연봉도 비슷하고. 서울 보증보험 감사보다 못하는가요, 원장이? 그러니까 허울은 그렇죠. 여긴 장이고 저긴 감사니까 아무래도 네. 장이 좀 더 있으니까 삼선 의원이 어디 감사 가긴 좀 모양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우 보면 여기가 전혀 못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 갈 만한 대우의 자리를 선임 행정관 출신이 간 거예요. 네. 그것도 보통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감사 자리, 금융기관 감사 자리가 최고로 치거든요. 본인이 찍어서 갔다 뭐 이렇게 또 본인이 표현하게 찍어서 되죠. 또 네. 갔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대가로 그렇게 간 거다. 네. 이분이 아주 일을 훌륭하게 했다라고 평가받는 분도 아니었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요직 노른자리를 준 건 이 자식 이거 참 잘했군. 내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감사 자리에 간 게 대가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대통령실 발이라고 보세요? 거기 꽂아 넣은 게? 뭐 보니까 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뭐 꽂아준 거다 뭐 이런 최종은- 보도 나오고. 네. 최종은 대통령실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아, 최종. 대통령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통령실 위에 한남동을 얘기하는 걸로. 예, 용산이 아니라는 얘기도 한남동도 용산구 심심치 않게 한남동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이 아니면 한남동이라고요? 한남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으로. 어쨌든 이 자리에 간 거는 본인의 능력으로 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맞는 아니, 왜냐면요. 거고. 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 연봉을 인센티브까지 하면은 1년에 한 3억 6천 정도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고 네. 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버카도 한 465만 원? 한 달에? 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대단하네요. 자리인데 네. 왜 정말 좋은 자리냐면 네. 그렇게 수도권에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성격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이렇게 연봉이 높은 자리, 네. 장도 아니면서 상임 감사면서 그 지방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아. 근데 여기를 나오자마자 거의 금방 갔잖아요. 8월 달이면. 네. 그거는 대단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나온 뭐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임 행정관들 아직도 자리 못 잡은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를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누군가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누군가랑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고마움에 대한 대가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성 파일에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민원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네, 네, 하게 네. 자기가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공천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아끼는 김건희 여사가 아끼는 사람이 공천을 받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이 돼가지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아니면은 정말 이현모 씨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과 여사가 되게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현모 씨가 챙겨줬을 수도 있고 여사님한테 얘기해서 네. 여사님 제 지역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좀 챙겨주세요라고 할 네. 수도 있고 또 같은 이제 동양 고향에 계신 분이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좀 챙겨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부부의 신임이 없었으면 이 자리는 절대로 못 간다. 확신을 하시는군요. 그건 그 확실해요. 이명수 기자한테 녹취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한 거 한동훈 정말 여사 싫어하는데 여사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거 쓰면 여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이고 이명수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하겠자 이렇게 웃잖아요. 네, 네. 자 여사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 그러면 이분이 김대남 씨가 이건 기획한 거잖아요. 본인이 기획했든 누가 기획했든 본인이 실행한 거잖아요. 네. 보고를 안 했겠어요? 그러게요. 보고를 했겠죠. 그 전 녹취에 보면은 여사가 공천을 배우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사가 이분은 그게 사실이든 어떻든 이분은 여사가 정권의 실세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작을 실행한 사람인데 뭐 어떤 공작이냐면 한동훈 대표의 뭐 사심 논란을 실행한 거잖아요. 네.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근데 이걸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자기 근데 물론 이렇게 내가 대통령실에서는 잘했어요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분을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안다고 하겠어요?
표정이 안 돼. 어쨌든 해명은 그렇게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또 이분이 올렸다. 아니, 찍는 거야 뭐 많이 직접은 찍지. 아니어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를 거쳐서 당연히 여사 좋아할 거 아니야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사 귀에 들어가게 하죠. 그 대가로 가지 않았냐. 네. 서울보증보험에. 네. 장성철 소장님도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진정한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이제 비판을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료 준다. 어떻게 해요? 충성 무조건 가죠. 가죠. 이런 거에 서울보증보험 3년인데. 감사 그런 자리가 자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당연히 알죠. 저도 어. 이제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했는데 네. 다 아는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정말.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라.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특히 할 일도 없고 돈 보증보험 많이 상임 주고. 감사가 뭘 하겠어요. 네. 할 일이 없다니까. 별로. 어쨌든 임명 과정에서도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다 만장일치로 됐다.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가 뭐 구국의 의혹이 보수 우파를 나온다. 꿈꾸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도 아휴 나나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라고요. 하와이 총영사예요 여기에요. 아니, 무조건 하와이죠. 그건 좀 그건 하와이지 당연히.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한동훈 대표만 쏙 빼고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국감 전에 의뢰하는 거다 맞아요? 원래 대표 기억이 빼나요? 안 나요. 아, 솔직히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참 이상한 대통령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네. 국정감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과연 그 정권 내 행정부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 특히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근데 여당 원내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자 국정감사 잘 저기 대응해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맞나?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네. 의원들 고생하는 거 격려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국감 끝나고 그렇죠. 아이 국감 때 고생했어요. 예산 앞으로 처리할 텐데 좀 우리가 원하는 예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국감을 앞두고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들한테 알지? 국감 때 하품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일단 한동훈을 뺀 거가 문제가 아니라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국감 때 잘 부탁해 이거 자체가 자세가 한동훈 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됐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듣고 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여당 의원들도 정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입법 보니까. 이 매수야 매수. 맥주로 매수한 거라니까. 그러네. 콜라, 국감 때잘 봐줘, 이거 맥주, 아니야. 전복죽, 유땅구 주고 매수했어. 국감 넘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마. 막 이렇게. 그리고 특히 우리는 하나 다 하고. 추 의원, 추 대표 사무실에서 이거 우리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이런 자료 요구했던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래 또 했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하지 마. 막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 기본적으로 지난 24일 날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 8일 만에 뭘 또 먹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료 관련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네. 대통령 얘기만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이거 따라 요 얘기를 조금 번잡하게 한 거일 뿐이고 그냥 먹고 떠든 거죠. 네. 요거는 보통 팀 회식 때 그런 것도 해요. 뭐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서로의 스킨십을 다지는 거죠. 다져서 우리는 하나다. 구호처럼 원래는 우리는 식구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고 쟤는 아니야. 걔는 누구? 한동훈 대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한 건 거기에 당연히 참석할 법한데 못한 사람을 겨냥한 말이다. 네. 우리가 하나고 쟤는 아니야. 그러니까 쟤랑 친한 척하지 마. 쟤 끝났어. 그거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만찬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잘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이미 된다. 1월부터 둘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사이고 이미 절대 장 소장님은 아름다운 화해 설득 이런 것도 얘기해서 저는 이미 그런 관계 끝났다고 봐요. 서로 적절한 이해관계와 실력 행사 속에서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네. 둘 다 싸우고 있느라고 그 길도 아예 못 가는 형태가 됐다. 제가 그래서 일단 국민적 눈높이에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맞죠.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압박 카드도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기를 못 보여준다고 보는 거고
이미 두 사람은 뭐 진즉에 화해는 끝났고 네. 제가 볼 때는 12년 뒤 정도 되면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12년? 12년 정도 걸려요. 한 갑자 정도는 돌아야 두 사람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논 거잖아요. 130 몇 분 동안. 네. 자, 여기에 왜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느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니 대통령실 물어봤더니 네. 박 실장님이 낸 세금은 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그래요? 많지 왜요? 않은 왜? 왜 그게 차이가 나요? 네? 아니 뭐 저렇게 얘기하실까봐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빼기 힘들어요. 박 실장님이 낸 세금 빼고 했다고. 30행이 먹으면 대충 서빙까지 하고 그런까지 감안하면 이게 밖에서 됐다고 하면 최소한 뭐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통 예산의 1,000만 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더라고요. 네. 그럼 소득세는 얼마 많지 않아요. 소득세는 많지 않은데 주세, 담배세 이런 게 다 포함 부가세가 내년에 많이 낼 포함되거든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의 1,000만 분의 1은 제가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1원. 1원. 아, 내 돈 1원이 저기 들어갔다. 그때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1원. 처음에 아니요. 10원 돌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10원짜리 던지면 아플 것 같아. 1원짜리는 맞아도 뭐 아니 제가 어제 원짜리.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맥주를 건배하면서 자 건배 좀. 네. 저희 내부 총리라는 당 대표 없으니까 아주 술 맛이 좋구만. 어? 이준석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 술 맛 좋네 막 이랬을 것 같아. 12년 뒤에나 화해가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갈라질 대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요? 더 이제 잘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아예?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능성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적절한 일 때문에 네. 용산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어.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잘 네. 다독이면서 네. 여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 절대 굴복해서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냥 혼자 쓰러지면 쓰러졌지. 그렇죠. 손 안 내밀 것이다. 네, 오히려 그걸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손 내미는 거를 더 굴욕적인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머리를 숙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골목대장. 정말 힘센 골목대장인데 중요한 거는 골목대장만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데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골목을 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는요. 네. 막 처음에 엄청나게 막 그 지지를 받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도망갔어요. 싸우지 못하고. 그게 바로 민심이거든요. 민심이 대통령에게 뭐 지지를 저버리게 되면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아, 그런 것이 여론조사로 거리에 나오는 인파의 수로 확인이 되면은 못 견뎌요. 그러면 당연히 여당 지도부와 손을 잡아야 되고 네. 손 안 잡으면 박근혜 전철 밟는 거예요. 박근혜 사과했잖아요. 자꾸 김재원 최고 같은 사람이 사과했는데 결국에는 탄핵당하더라. 국정농단으로 감옥 가더라 그러잖아요. 네. 사과했으면은 당연히 그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려고 했던 의원들 만나서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독이고 우리 한 팀 되자, 우리 뭐 해줬으면 좋겠냐, 거국도 내가 만들고 유승민 당신도 와서 도와주고 김무성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지. 네. 사과해놓고 자 헌법재판소 내가 6명 임명했거든, 그 사람들이 나 탄핵 안 시킬 거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아, 탄핵, 그러니까 사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 이후에 행동이 일들이 문제가 잘못된 있었다. 거예요. 네. 그때의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던 몇몇들이 지금 또 대통령실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이하게 보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 대표가 잘 처리하고 요리해야 된다. 전 그런 미션이 한동훈에게 있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 기업 출입도 많이 했었는데 기업이든 정치든 조직이든 모든 곳에 제일 중요한 건 레드팀인 것 같아요. 네. 레드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예를 언론사에서도 부장을 할 때도 정말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레드팀.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레드팀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레드팀이 없어야 되고 누가 직원을 하면 그냥 경로, 네. 그냥 내쫓아버리잖아요.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대남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의 녹취를 통해서 잘 얘기했죠. 아니 자꾸 그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겠어. 얘기 못한다. 그게 제일 대통령이 아집으로만 고집불통의 길을 가는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근데 검사 출신들이 계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결기를 못 보여줬다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아 천상 검사구나, 천상 검사의 부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됐다. 있다. 근데 그건 대선 주자 한동훈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 못 벗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제일 지금 불리한 요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거였고 지금부터 벌써 했어야 된다. 예.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